안녕하십니까. 하늘로 치솟을 우리별 누리호. 큰 감동을 기다립니다. 하늘로 치솟는 꿈, 어디 누리호 거위만의 꿈이겠습니까?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청취율이 하늘로 치솟는 꿈, 김용민도 꿉니다. 조사가 한 2달 남았는데 미리 약을 치는 겁니다. 예, SBS 러브 FM 아침 10시 5분에 시작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저는 김용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실시간 검색 어떻게 다 볼까요? 먼저 누리호,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늘 낮 4시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합니다. 형제복지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검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수백 명이 비명도 못 지르고 죽어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검찰총장이 사과문 읽다가 눈물 흘리는 거, 네, 단 0도 감동이 안 됩니다. 다음 송원석,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김천희 지역구지요. 송원석 의원,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결국 사과했습니다. 고작 수십억인데 본인은 수백억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자랑했다지요.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자유한국당은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누리호 생각하면서 준비한 노래 보내드립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열었습니다. 자, 4651번 쓰시는 분, 김용민의 정치쇼 청취율도 하늘을 찌르고 오늘 발사한다는 누리호도 쭉쭉 뻗어서 잘 안착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누리호는 그 시험 운행이기 때문에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은 우주 개발에 또 한 몫을 담당하는 그러나 또 좋은 의미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G20 정상회의에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앞서서 이 G20 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성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현재 교착 국면인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진전하게끔 이 중재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달 말경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은 사실상 밀려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간으로 지난 8일에 잡혔다가 한 차례 연기가 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이달 말로 재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떠나야 해서 좀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미국이 27일, 28일께 이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뭐 북측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가 새로운 어떤 동력을 얻게 될지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지부진의 증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은 지금 1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셈이어서 좀 여유 있게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유 있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좀 속도감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내일 집회를 여는데 아니 강제 동원을 한다고요? 학부모를? 네, 내일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부 유치원들이 사실상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를 보면 내일 한 1만 명 정도가 모이는 이 총궐기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석을 해서 이 교육 선택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 적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박용진 3법을 반대한다 뭐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래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MBC는 이 과정에서 이 수원의 한 대형 유치원이 학부모들을 사실상 강제 동원하려 했다 네. 이런 정황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이 유치원이 어떻게 강제 동원을 하려고 했냐면 이 유치원이 그 아이들 가방에 이 설문지를 하나 넣어 보냈다라고 합니다. 예. 설문지 내용이 이 한유총 집회에 참석을 할 것인지 불참을 할 것인지 이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건데 Yes or no. 네,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네네. 이런 거죠. 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 결과를 아이의 이름과 함께 적어서 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야, 참, 그러니까 네. 참 별나라에 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네. 아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불참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 유치원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를 할지 좀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실제로 뭐 유치원이 나쁜 대우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 이름을 같이 적어서 내라라고 하는 거는 이 무엇보다 강력한 협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뭐 이와 함께 이 정부 시책이 바뀌지 않으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학부모들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가정통신문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치원을 도우려면 이 원장이 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내는 이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서 댓글이나 공감 추천을 누르거나 네, 그 유치원 3법 반대 등 이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라라고 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박용진 3법이 통과가 돼서 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제대로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작 그 유치원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반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폐원하겠다고 나와버리면 유치원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곳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사실을 제보했던 이 학부모님들도 좀 마지막까지 고뇌를 하셨다라고 해요. 참. 한미라님이 한유총의 행태는 말을 잃게 만드네요. 아이들을 볼모로 부모까지 강제 동원하다니. 동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네네. 서울의 한 유치원 관계자가 말한 것이 있는데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학부모 할당량을 내렸다. 한유총 소속인데 단체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고 학부모들에게 참여를 강제하기도 부담스러워서 집회에 데려갈 알바생을 알아봤다. 이 알바생까지 동원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이렇게 뭐 묵살해도 될 만큼 이분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지금 사립유치원과 좀 같이 지금 발을 맞추고 있는데, 예. 네, 뭐 거기를 믿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믿어서는 뭐 글쎄요. 그 뭐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소수당인데. 네네. 예. 그래요. 참 알다가도 모를 분들입니다. 예. 이렇게 강제 동원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예. 그래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최초에 발생을 할 당시에 이 현장 주변의 건물에 여러 CCTV 영상을 MBC가 확보해서 보도했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면은 좀 초기 조치가 미진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24일 오전 11시 6분에 영상을 보면 이 길을 지나가던 아이들이 이 KT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쳐다볼 정도로 좀 이때 이미 연기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2분 뒤인 11시 8분 이 연기가 바람을 타고 길가로 밀려드는 게 이 CCTV 화면으로도 포착이 됩니다. 예. 꽤나 그때는 이미 불이 많이 번졌다는 거죠. 그리고 11시 12분 KT 직원이 최초로 화재 신고를 했는데 마침 그때 이 지역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던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불길이 크게 번진 뒤에야 뒤늦게 신고가 이뤄진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후에도 연기가 더 심하게 뿜어져 나와서 이 길을 가던 시민들이 멈춰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연기가 이제 많이 났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화재 신고가 이뤄진 지 5분 뒤에 소방차가 도착을 해서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이미 불길이 확산이 되면서 좀 진화에 애를 먹었다.
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네네. 뭐 합선이 원인이라면 전기가 원인이어야 하는데 네네. 이게 동선이나 광 케이블이란 말이죠. 네네. 이 전기선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스파크가 나지도 않았을 텐데. 네, 그리고 이 방화 가능성도 없다라는 지금 1차 감식 경과가 나와서 그리고 또 합선이라도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 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 그러면 원인을 그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원인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이게 그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게 최초 발화가 그 11시 6분에 연기가 목격된 걸로 봐서 오전 11시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이 최초 발화 시간이 큰 상황인데 MBC는 이 화면상에 나타난 연기 농도나 확산 정도를 봤을 때 이 초기에 스프링클러 같은 이 자체 진압 설비만 있었어도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결국 이제 통신구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는커녕 이 화재 감시 CCTV 한 대에 달아놓지 않은 탓에 이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졌다라는 것이 MBC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화재 복구에 나선 외주 노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통신선을 새로 깔 KT 정직원은 없다. 네네. 다 외주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늦어지고 또 뭐랄까 책임을 지울 그런 지위가 뭐랄까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네네. 뭐 사실 책임의 무게도 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석채 전 사장 시절에 예. 이 KT가 국가의 통신망을 책임지는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 예. 이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제 수익을 제일 목표로 삼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외주를 가고 또 이제 직원들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고 좀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통신이 아니라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일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예. 아니 근데 그나저나 우리가 5G 시대를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G 시대에 이런저런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모색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 통신망이 먹통이 되면은 한순간에 재난 사회로 돌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미 자율주행차는 이제 시범 운영을 곳곳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곧 있으면 보편화가 될 서비스일 것 같은데. 뭐 쉽게 얘기해서 내비게이션이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다 갑자기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통신망이 멈춰선다면은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도로가 갑자기 뭐 붕괴됐다든지 이러면은 뭐 네네. 제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차가 멈춰서 버리면은 뒷차하고 또 네.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요. 정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초연결 사회로 가면서 이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갈수록 축소시키고 네네. 돈이 안 된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예, 이래서야 이거 뭐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소 잃고 더 이상 더 이상의 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이 경찰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은 어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이 살인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처벌인데요. 지금까지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을 해도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폭력 행위를 제지하는 데 그쳤을 뿐 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강서구 주차장에서 살해당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왔다. 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게 이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 이 그동안에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자의 집이나 아니면 직장 이렇게 장소로 규정이 돼 있어서 뭐 이게 좀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세우면서 이게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기준으로 이것도 바꾼다라고 합니다. 예, 진작에 마련됐어야 할 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회 입법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국회인데요. 예. 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 등은 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이미 국회 법사위에 관련 내용이 발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년 넘게 제대로 국회에서 심사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개인 간 폭력 사망자가 전쟁 사망자의 9배라고 합니다. 네네. 이 심각성을 우리가 공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이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어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성폭행이 있었고 그런데 이 성폭행은 네. 강제적인 폭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정당화하려고 했다. 네, 이게 당시 군 수뇌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가 1988년 그 2월 8일 작성했던 이 대상자 접촉 결과 보고라는 문건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장이었던 김재명 씨를 면담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18 당시 자행된 성폭력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김재명은 부마 사태 전에는 뭐 여자들이 사진에 찍힐까봐 나오지 않다가 이후에 나타났는데 군인들이 이들에 대해 창피를 주기 위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강간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 뭐 일부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적인 상황이지 전체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네. 예.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 3변 시대에서 돌아오겠습니다.